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위는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순이며 이 세 개 국가가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의 51%를 차지했습니다. OIV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지난해 생산한 와인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약 4,984만 헥토리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19.3% 수준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 해외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전년 대비 21%나 증가한 약 4,559만 헥토리터를 생산해 2위를 차지했고 스페인이 전년 대비 1% 줄어든 약 3,570만 헥토리터로 3위를 기록했네요. 그 뒤로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포르투갈 순입니다. 반면 와인 소비량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약 3,400만 헥토리터의 와인을 소비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 세계 와인의 15%가 미국에서 소비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다소 적은 2억 3,200만 헥토리터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순으로 기록되었네요. 스웨덴 와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기후변화로 인해 스웨덴의 와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국의 스파클링 와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최근 일인데 이제 스웨덴마저 본격적으로 와인 시장에 뛰어드네요. 스웨덴 남부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간 약 2도 오르면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약 20일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루 최장 23시간 해가 뜨는 백야 현상도 포도 재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또한 스웨덴 와이너리에 보급된 계량종 포도인 청포도 솔라리스는 서리와 병충해에 강해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스웨덴 전역 포도밭 면적은 150헥타르로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스페인이나 80만 헥타르 수준인 프랑스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하지만 스웨덴 포도밭 면적이 지난 2년 새 1.5배 늘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죠. 스웨덴은 주로 산미가 높은 화이트와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데 국제대회에서의 수상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스웨덴을 세계적인 주요 와인 생산지로 소개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와인을 즐기나요? 저는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지만 집에서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면 한 병을 다 비우기보다는 반병 정도만 마시는 편인데요. 병을 오픈하자마자 작은 병에 반을 따라서 셀러에 다시 넣어두고 보통 다음 날에 나머지를 마셔요. 늦어도 최대 3일 이내에 소비하죠. 우선 집에서 혼술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놀림 속에서 과음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 더 맛있게 변하는 와인도 꽤 많거든요. 와인을 오픈하면 그 즉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와인을 오픈하면 와인이 산소에 노출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와인 내에 꼭꼭 가둬두었던 섬세한 풍미와 향기로운 화합물이 분해되어 피어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소를 먹이로 하는 아세토박터라는 박테리아는 에탄올을 아세트산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천천히 전환합니다. 이 과정을 산화라하며 오래된 와인에서 식초에 톡 쏘는 냄새와 신맛이 나는 이유입니다. 또한 와인의 색은 짙어지거나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레드와인에서는 타닌이 분해되어 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와인의 향과 풍미, 특히 과실향이 줄어들어 밋밋해집니다. 와인 발효 과정에서 효모 활동으로 과실과 꽃향기를 담당하는 화합물인 에스테르가 생성되는데
와인을 오픈하면 휘발작용 및 가수 분해가 진행되어 이러한 향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픈한 와인을 언제까지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인을 개봉한 후 올바르게 보관한다는 조건 하에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스파클링 와인은 1에서 2일, 화이트 및 로제 와인은 3에서 5일, 레드 와인은 3에서 6일, 강화 와인은 1에서 3주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음료와 비슷합니다. 사실 스파클링 와인의 핵심인 탄산은 몇 시간이면 사라지기에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좋은 와인을 스파클링 전용 마개를 사용한 후 얼음처럼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와인을 남기고 싶진 않겠죠. 샴페인 및 까바와 같이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와인은 더 높은 기압으로 만들어지기에 탱크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됩니다. 화이트와 로제 와인 중에서도 풀바디아 스타일이 더 빨리 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병입 전 숙성 과정에서 더 많은 산소를 접했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레드 와인은 시간이 지난 후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드 와인 중에서 타닌과 산도가 더 높은 것이 오픈한 후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포트, 쉐리, 마르살라와 같은 주정 강화 와인은 그 태생부터가 오래 보관하기 위함이었기에 오픈한 후에도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당도가 더 높을수록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오픈한 와인을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해도 천년만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와인의 색이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을 띠거나 탁해지고 불투명해졌다면 바로 싱크대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틸 와인임에도 기포가 생기기도 하죠. 향에서는 날카로운 식초 냄새와 젖은 골판지 또는 헛간에서 맡음직한 냄새가 난다면 박테리아 증식이 일어난 것이니 이제는 보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픈한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제가 앞서 저의 음주 패턴을 말할 때 언급했듯이 가능하다면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은 병에 가득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진공마개를 사용해서 병 안의 공기를 빼내거나 산소보다 무거운 질소 또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해야 하죠. 차가운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느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주 생활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